노란색 브로셔입니다. 아마 이거 보시고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 맞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저는 영어 가르치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뭘로 말씀드릴 거냐면 올해 지금 제가 사실 3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3 학생들 현행 지금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거 맞춰서 어머님들한테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제 예비고이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김지훈이고요. 지금 세정이랑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네, 많이 다릅니다. 어느새 제가 수능을 한 지 13년이 됐네요. 개강은 항상 500명 이상씩 하고 있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명 중에 7명은 수능날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해 3학년 학생들 24학년도죠. 3월달 모의고사하고 4월 모의고사인데 지금 5월에 봤어요. 올해는. 정답률 한번 볼까요? 3월이 이번에 모의고사가 1점대가 나왔습니다. 1등급 비율이.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겨울방학 때 엄청 열심히 시켰는데 어떻게 1점대가 나오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려웠나 했더니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틀렸던 비율 5개를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진하게 해놨죠. 어휘추론 몇 %예요? 20%예요. 어머니 20%면 다 틀린 거예요. 선택지가 5개잖아요. 찍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맞춘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고 3번 보실까요? 요약문도 원래는 맞춰야 되는데 지금 36%밖에 안 됩니다. 40%대 언더면 문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체감했던 유형이라 보시면 되고 한 달 뒤에 우리 친구들 잘 봤나 봤더니 어법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하고 와야 되는 건데 34% 나왔습니다. 뭘 물어봤을까? 이상한 거 묻지도 않고 원래 물어봤던 거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3월하고 5월 둘 다 세 번째 랭킹돼 있던 유형이 전부 다 요약문인데 36, 40 이렇게 나왔어요. 저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저거 몇 번에 있냐면요. 어머니 40번에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45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40번 문제를 저렇게 틀렸다는 이유는 저게 어려워서일까요? 시간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했던 시험이었나? 예. 고3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1, 2학년 때 영어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그 줄기 자체를 사실 잡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내신만 하다가 혹은 여름 때 잠깐 그냥 특강하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국어처럼 보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와서 엄청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특이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거 3학년만 응시한 시험이에요. 그럼 이번에 N수생 포함된 거 한번 봅시다. 현역 수험생이 35만 명 정도 되거든요. N수생이 올해 보니까 24학년도 수능 15만 명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50만 명이죠. 1등급 비율 4%죠. 계산해 보실까요? 2만 명 정도 됩니다. N수생이 15만 명이에요. 저희 재종반 요 동네에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은 1등급을 3학년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6월달 보니까 애들이 6월달에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빈칸추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문독해 마지막에 42번 이것도 왜 37이나 나왔지? 여섯 번째 어휘추론 역시나 단어가 부족합니다. 지금 3번에서 저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애들이 역시나 아직도 시험 보는 연습이 덜 된 게 6월까지 증명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정부에서 발언이 하나 나옵니다. 킬러내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 엄청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킬러를 안 내면 변별력이 분명히 없어질 텐데 평가원 입장에서 변별력을 무조건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변별력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빈칸이나 순서 삽입 말고 뭘로 건들 수 있을까를 봤는데 9월달 정답률 볼까요? 킬러 뺀 건가요? 더 심해졌죠. 그쵸?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킬러를 뺀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틀었냐가 되게 웃긴 거예요. 지문을 어렵게 내지 마라 라는 거를 공문처럼 이렇게 교육청에서 올려주셨는데 지문은 쉬웠어요. 애들이 답을 못 고르기 시작해요. 그런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독해력이 확실히 뛰어나지 않으면 정답률이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해 고3 어느 정도 나올까요? 했을 때 요거 중간 수준이나 30%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4번도 함의추론 주제 잡기인데 40%밖에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영어 듣기 끝나고 주제 제목 풀 때 첫 문제예요. 제가 지금 2학년 수능반 특강으로 지금 세정하고 미래탐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애들이 처음에 상담 와서 이제 얘기를 몇 명 나눠보거나 혹은 어머님들이 전화를 요청하셔서 제가 전화를 하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영어 유치원을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이거를 10년 동안 듣지만 가슴이 터집니다. 진짜 이거를 영유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영어가 진짜 어렵나? 최근 기출문제인데 풀어보려고 드린 건 아닙니다. 뒤에 한글 넣어놨어요. 읽어볼까요?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보면 탈진실이란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글로 봐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정답률 50%대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개들은 40% 언더였습니다. 제발 이거를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만나는 문제들은 전부 다 학술지예요. 그래서 학술지이기 때문에 다루는 소재, 진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 공부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피킹 잉글리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데 학술지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애들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나왔을 때 해결을 해야 되냐, 혹은 해결이 안 되냐, 여전히 난제냐, 이런 것들도 고민될 수 있는데 그거는 1, 2학년 때 어느 정도 학교를 다녔으면 커버를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올라오면 애들이 지금 탈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국어로 읽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평가랑 상대평가에 대한 명확하게 나뉘는 지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대평가 때는 지문이 쉬웠고 1등급 컷을 96점에 맞췄죠. 절대평가는 90점 줄게, 조삼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을 어렵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1학년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4개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예, 댁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너 30번, 42번 틀려라고 꼭 여쭤보세요. 2등급 때의 학생들, 2등급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면은 30번, 42번 틀릴 겁니다. 저게 어휘 추론이에요. 단어 외우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외워요? 시험 기간 때. 잠깐. 그쵸? 정말 우리 아이들 단타의 기억력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지금 단어 있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종강을 합니다. 3학년. 근데 1년 내내 수업 듣던 우리 단대부고랑 중동고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제 시험에 걸렸어요.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어휘 암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도 안 외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 11월까지 어휘 출제 모의고사 개수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7,000개에서 8,000개입니다. 교육청에서. 근데 수학능력 시험 들어가면 15,000개 나와요. 3월달부터. 그럼 11월에서 3월까지 애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12월 일단 기말고사 끝나고 조금 놀다가 엄마가 이제 블럭 쌓기처럼 시간표 좀 넣어서 겨울방학 때 이제 4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단어는 왜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하는 거야. 2달 지나고 3월 중순 때 항상 모의고사 보죠. 근데 그때 출제 범위가 12,000개예요. 5,000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몇 점이 떨어지냐면 평소 점수보다 7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단어 꼭 관리 붙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사실 어머님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나 영어 조금 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정시로 우리가 1등급을 다 맞아야 된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정시로 안 되면 수리 논술이나 논술 같은 케이스도 많이 하는데 그 케이스에서 사실 최저로 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1등급이 안 나오고 아이들이 사실 요 동네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온 점수가 89점이에요.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90점하고 89점의 차이가 실력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문을 틀린다거나 평소에 감유지가 안 된다거나 혹은 공부를 꼼꼼하게 듣기 틀려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89, 88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저는 남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가만히 있어요. 적어보자 친구야 이러면은 어떤 학생은 펜이 없대요. 어떻게 살아온 걸까? 그래서 봤는데 이제 또 그럼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걸 하나 꺼내죠. 밑줄을 치자고 하면 영어 텍스트에다 검은색으로 밑줄을 치기 때문에 지도 못 봐요. 집에 가서 다시 달라는 케이스도 많고. 이게 문제가 뭘까요? 늘 새로워요. 복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과 남학생들 압도적입니다. 자기는 이해를 하고 있다. 이해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를 떠나서 뭘 보고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리마인드를 할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지는 거. 이 친구들은 자꾸 이제 부추겨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모의고사 띡띡띡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관리 안 붙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되게 많이 합니다. 톡으로도 많이 주시고 전화도 자주 하는데 학습 관련 대화 나눌 때 점점 아이의 의견이 강해지고 갈등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제 말은 안 듣는데 가서 말씀해 주시면 얘기 들을 거다. 제가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직업이 뭔가? 그러면 엄마랑 싸워서 오늘은 단어를 안 외웠대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대화를 진짜 조금 애들이 머리가 더 크면 몇 명 사례가 있거든요. 세화랑 휘문 우리 남학생들 사례인데 엄마는 이제 무조건 논술 써야 돼서 최저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막 파이널 때 하는데 아이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할 거야. 를 해버려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영어가 불안한 거. 근데 단어 외우기 싫고 그냥 모의고사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4개의 케이스는 사실 매주 좀 봐야 돼요. 혼자 인강 돌리면은 여름쯤에 다시 돌아와요. 겨울달에 왔다가.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드릴 테니까 요거 브로셔도 보셨죠? 요거랑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2 때 수능 필수 어휘 7,000개는 무조건 3회 독은 기본입니다. 저는 단어장을 아이들한테 줄 때 매 시즌마다 새로운 거를 제공하지 않고 똑같은 어휘를 2번, 3번, 여러 번 암기시키게 합니다. 이유는 우리 사실 영어 단어 보시면 뜻이 몇 개 있나요? 하나만 있나요? 그렇진 않죠. 2개, 3개, 4개 있죠. 근데 아이들은 어떤 걸로 뜻을 써서 시험지를 제출할까요? 본인이 알거나 가장 짧은 단어로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뒷페이지에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혼자는 단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영어의 80%가 어휘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관리를 학원에 일주일에 와서 관리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애들이 좀 많이 싫어할 정도로 연락을 할 겁니다. 톡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연락을 드릴 거고 카톡을 안 일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읽지 않고 그냥 일만 떠놓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문자 보내도 답장 안 하죠.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든 있습니다. 아무튼 연락은 무조건 하고 재시험 올해부터 2번 이상 걸리면 그냥 애들한테 제가 그래요. 재시험이 3번, 4번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는 말이 채무가 자꾸 쌓이면 이게 힘들어진다, 인생이. 하나하나씩 우리 빨리 해결을 하자 하는데 2번 이상 하면 제가 앉혀놓고 30분 이상 상담을 할 겁니다. 단어는 무조건 2학년 때 하셔야 됩니다. 3학년 가서 단어 언제 하세요? 힘들죠. 의미 보여드릴까요? distinguish 하면은 구별하다예요. PP 형태니까 구별되는 이라고 애들이 다 외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답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럼 여러 개 중에서 몇 개가 구별이 되네,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구별이 되네 하는 것은 눈에 특출나게 띈다라는 거죠. 특출나거나 혹은 의미를 조금 확장하면 야 그래 제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유명하거나 저명하다는 뜻이죠. 수능에서는 구별되는 이라고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장 보시면 저렇게만 쓰여요. 그 수업 커리 내에 이거를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보는 단어 하나의 뜻을 한글 뜻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지로 확장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시간 지나면 아이들한테 되게 좀 큰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2 여름 시즌 지나거나 3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단어에 사실 힘을 쏟을 그 역량이나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매주 이거 실전 연습 되게 중요한데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기반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쉬운 유형들을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미니 모의고사를 제공을 할 겁니다. 즉 아이들이 태블릿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혹은 학원에서 제공받는 텍스트를 보든 간에 채점을 하게 되면 그 1번 선택지를 골랐을 때 네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3번에 정답한다는 건 뭔지를 제가 직접 다 적어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단순하게 내가 3번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표본에서 아이들이 시험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10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서 몇 %가 2번을 골랐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를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뭐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8개씩 풀 수 있게끔 미니 모의고사 세팅해놨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정답을 결정하는 구문하고 어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겨울 시즌에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내신하고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적으로 글을 연결지어서 읽는 훈련 반드시 해야 된다. 사례 한번 봅시죠. 올해 나온 거예요. 자, 밑에 제가 한글도 써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prior to photography라고 했으니까 사진이 나오기 전에래요. 사진을 찍는다는 건 우리 기록물로 따져봤을 때 어떤 대상이 있으면 찍어서 기록을 남기기 전인데 그러니까 남긴다는 건데 그 전이면 언제 시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진 나오기 전에 저희 기록 어떻게 했어요? 물체를 봤을 때 그림을 그렸겠죠? 그쵸? 그럼 여기 사진 나오기 전이니까 여기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while 뒤에 포인트 보니까 while은 두 번째 문장을 반드시 밑줄 쳐야 됩니다. while은 반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그림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동하기도 힘들고 하나밖에 없어 라는 요 밑줄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신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prior to는 무슨 뜻이야? 그리고 사진 나오기 전에는 빈칸이네요 한 다음에 while부터 하나씩 문장 해석을 해왔을 겁니다. 이거는 지엽적 해석이고 저희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사고력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매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있는 단어 선생님 저는 이 뜻 모르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니까 꼭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문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원에서 오늘 댁에 가셔서 꼭 보세요. 수능 이제 출제를 하겠다는 매뉴얼이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모든 영역이 다 있어요. 1번 문제는 어떻게 만들겠다. 2번 문제는 어떻게 만든다. 빈칸 추론은 뭐를 의도로 한다. 독해는 뭘로 하겠다. 다 존재하는데 수능 문항은 모두 출제 매뉴얼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분석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럼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2개를 보여드릴게요. 지문에 정답이 항상 있다고 하죠. 지문에 정답이 없대요. 평가원에서. 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지문에 정답이 없네. 두 번째,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글의 전체를 빠른 속도로 훑어 읽어가래요. 애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통상적 관념과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거를 그래서 갖고 왔는데 24학년도도 똑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요거 보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을 썼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맛이 강해져라요. 당시에 나왔던 수능 선택지입니다. 몇 번일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맛이 좋아진대요. 영어예요, 언니 이거? 영어 아니죠. 제일 많이 골랐던 게 5번이에요. 제가 이거 원래 PPT 안 넣고 작년에도 어머님들 온도 올라가면 맛이 좋아진대요. 그럼 아이스크림 언제 맛있게 해야 했더니 겨울에 먹어야 맛있지래요.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 아니세요? 주관이 개입된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답을 골라요.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영어 잘하는데? 영유랑 별개라니까요. 사고력 묻는 거예요. 온도 올라가면 맛 좋아진대요. 자, 김치찌개 얘기해볼까요? 김치찌개 온도 올라가면 보글보글 끓죠. 맛있죠. 김치찌개 주면 문제 너무 쉽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온도 올라간다는 건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여기 2번 뭘까요? 그러면 녹을 때는 맛이 좋고 땅땅하게 얼어있으면 맛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서 바로 꺼내면 맛이 없지. 이게 정답이었어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하죠. 수능 영어의 특징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게 몇 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게 빈칸 추론의 특징이에요. 단어 많이 하고 구문 정리 깔끔하게 잘하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생각하는 연습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 단어랑 구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 배양과 함께 전 여기에 70% 이상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 강좌가 개몽운동입니다. 애들한테 텍스트를 볼 수 있게 개몽하겠다 라고 해서 개몽운동이에요. 소통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머니 접니다. 뭐 과제는 몇 점이고 다 하나 틀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한 30번을 보내도 전부 다 그냥 읽고 무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거는 이제 상처받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격려해서 너무 의욕이 생기나 봅니다. 앞으로 계속 도와주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나온 데부터 그래도 단어를 외우려고 하네요.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소통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제가 세정에서만 합니다. 2학년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날 6시랑 일요일 2시인데 금요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언제 와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 일단 하고 여기 브로셔 안에 회차랑 일자 다 적어놨거든요. 어떤 내용 할 거고 교재 뭐 나갈 거고 이런 거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리고 교재비를 교재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구매하면 그 코드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관리 어떻게 하는지랑 다 넣어놨고 안에 파일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여름에 세정에서 특강했을 때요. 4회짜리 했거든요.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어떤 여학생이 그 카톡을 이렇게 길게 보내줬어요. 근데 자기는 4번 듣고 병원에 사실 입원해 있다가 친구가 좋다 그래서 와서 들었는데 사실 근데 얘는 4번 듣고 그 뒤로 수강을 안 하더라고요. 고3 때 안 오더라고요. 근데 4번 듣고 다 1등급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싶었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책에 다 넣어놨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